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직 승무원이 16년간 항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행기 1등석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1등석에서 있던 사람들의 성공 습관을 쓴 책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1등석 타는 사람들을 평소에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특별한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퍼스트 클래스는 어떤 개인적인 공간일 수 있어요. 좀 쉬거나 여행 중이니까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죠. 저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고, 이거 따라하면 우리가 부자 습관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코노미 클래스에 비해 5배 이상의 요금을 치르고 비행기를 타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소수만 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타는 분들은 대부분 기업 오너들이 많겠죠. 회사에서 경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승무원 시절 저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법, 메모하는 방법, 발성, 주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걷는 자세, 독서법, 여성을 대하는 태도, 시간관리법까지 성공한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습관 DNA가 있습니다. 자, 그 습관 DNA를 이 책 한 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짐이 가볍대요. 자,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 승객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가방 하나랑 다른 한 손에는 책이 한 권 있고요. 책을 놓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 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책을 안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책을 많이 봐요. 근데 특히 역사책을 많이 보더라 라고 여기 책에 쓰여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8권의 책을 가져와 비행 중에 전부 읽은 승객이 그중 최고 기록이었다. 와, 여러분 13시간 비행 동안요 8권의 책을 읽었대요. 정말 쉬지 않고 책만 본 셈이죠. 저는 이런 거 글을 볼 때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탈 정도로 성공한 사람도 책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지식을 흡수하는데 내가 귀찮다, 피곤하다 이러고서 배움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그 사람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부자는 나보다 지금 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권도 지금 허덕이는데 누군가는 비행기 타면서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나의 멘토로 인정했다면 그의 책을 읽고 사상을 공부하고 그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시중에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읽는 경우는 드물었다. 김유라의 독서법과 비슷합니다. 저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책을 읽는 양치고는. 승객들은요, 내가 서점에서 보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의 책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무조건 유명한 책이라고 좋고 안 유명한 책이라고 안 좋고 그런 건 없어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명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30년 전 부인이 사준 지갑, 딸이 만들어준 자수 열쇠고리,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 이런 것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추억이 담긴 물건을 소중히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행운의 마스코트처럼.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요, 얼마나 세세하게 메모를 하는지 모른다. 보고 있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다 합니다. 메모 광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이 지금 블로그에 일상 기록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저희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쓰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위대한 습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경영을 하면 경영에 대한 기록을 하면 좋고, 독서를 하면 독서에 대한 기록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메모를 그냥 습관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뭐 매일 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거를 사업이나 업무로 갈 때도 뭔가를 하루를 기록하고 복귀하는 습관이 몸에 딱 배서 되게 쉬워질 겁니다. 자, 이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요, 비행기 타자마자 기내에서 할 일을 정리하는 승객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 긴 여정 동안 시간을 알뜰히 활용하려는 것이다. 식사와 취침, 독서, 업무, 영화 시청 등의 일정을 나름대로 정리한대요. 그리고 도착 후의 스케줄을 기내에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우선 해야 될 일들 먼저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금방 해치울 수 있는 일 같은 거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하고 쉴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마니아가 많다라고 합니다. 덕후적인 성향,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수집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야. 한 분야에 대한 집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좋아한다. 그럼 카메라 박사학위도 할 정도로 알고요. 어떤 분은요, 비단 잉어를 좋아해서 잉어 사진을 모은 앨범을 가지고 다녔대요. 잉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아는 분도 물고기 키우시는 분도 많고, 뭐 개를 좋아하시는 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마니아층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간을 들이고 큰 돈을 써서 그 분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요, 그 승객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웅얼웅얼 말을 하거나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승객의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쉬웠다. 목소리가 높거나 낮거나 맑거나 탁하거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명료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리뷰할 때는 좀 리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좀 말을 빨리 하고 급하게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시간을 줄여야 돼. 막 20분, 30분 넘어가면 너무 길어 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내가 하는 말이 막 너무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하면 안 되겠구나. 천천히 말하고 쏙쏙 들어오게 한 번에 알아듣게 해야겠다라는 태도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영상 조금 다른가요? 네,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숙한 소통의 비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소통을 굉장히 잘한대요. 승무원들이랑.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따라하기래요. 승객이 사용한 말을 따라한대요. 오늘 서비스를 담당할 미즈키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의 담당자 미즈키시라고요? 잘 부탁해요 라고 한대요. 상대방의 말을 그냥 계속 따라하는 거죠. 우리가 아기 키울 때도 아이들 말 따라해주면 언어 발달에 좋다고 하죠.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나 이번 겨울에 어디 놀러 갈 거야. 그러면 이번 겨울에 방콕에 놀러 간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 남편이 집에 없어서 뭐 놀러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번 주에 남편이 집에 없다고? 그냥 이렇게 반복해 주는 게 소통을 잘하는 비밀이에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침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을 막 쉬지 않고 하면 우리가 피곤해요.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짧은 침묵을 끼워 넣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잠깐 침묵했으니까 집중하게 되죠. 다음 얘기 무슨 얘기 하려고 할까? 그것만으로 듣는 사람은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주의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 중에는 근처에 앉은 승객이 누구인지 승무원에게 물어보고 인사를 나누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 태도는 매우 겸허하다. 나도 한 기업의 경영자가 되고부터는 지금의 내 위치에 어울리는 인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동년배 인맥을 만드는 거 중요하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저분은 누구십니까? 해서 가서 안녕하세요. 명함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인맥을 엮으려고 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려고 해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그런 일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좋은 동네 살거나 좋은 아파트에 살수록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눠요.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굉장히 비싼 수십억대 아파트의 지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세상에 윗집 옆집 동네 사람을 서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직업이며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직업이 다 엄청 좋아.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부자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가 뭐가 안 맞거나 불편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데요. 웃는 낯으로 조용히 인연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되게 무섭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우호적으로 태도를 취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다 싶으면 그냥 웃으면서 그 다음부터 조용히 연락이 없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경영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변호사를 2명 고용한다고요. 한 명은 비싼 변호사, 한 명은 싼 변호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안건은 저렴한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은 비싼 변호사에게 나눠서 맡기고 있다. 이렇게 돈을 되게 잘 쓰고 이런 데다 지불하는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변호사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도 아끼는 거예요.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고 비싼 안건은 비싸게 하고. 그러면서 빈틈없이 자기의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퍼스트 클래스는요. 승무원에게 승객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사를 건넨대요. 안녕하세요 혹은 뭐 서비스를 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곳은 막 승무원이 열심히 인사를 한다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대요. 자, 어떤 자세가 다를까요? 일단 자세가 바르다라고 합니다. 시선의 각도가 높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시선도 따라서 낮아진다. 행동이 당당한 사람은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의 각도도 자연히 높아진다. 바로 눈앞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까지 내다보는 시선을 갖고 있다. 멀리 보는 거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죠. 우리가 이런 책을 보면서 나도 이제부터 어깨를 좀 펴고 당당히 다녀야겠다. 제가 예전에는 막 쭈구리처럼 이러고 다녔어요. 나 같은 그냥 애기 셋 있는 아줌마가 뭐라고 막 이러면서 난 운이 좋아가지고 이 모임에 왔지 이러면서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거나 그래도 내가 제일 좀 못났다라는 생각에 쭈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세를 갖추자라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자세에게서 그 사람의 자신감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자세가 좋은 사람은 범접지 못할 당당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해요. 겸손한 건 좋지만 여러분 몸을 이렇게 쭈그리면 안 돼요. 겸손한 거랑 그거랑 완전히 다르죠. 말은 겸손하게 하되 자세는 항상 당당하게. 자,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미간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가 미간이죠. 우리가 기분 나쁘면 여기를 찌푸리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찌푸리게 돼요. 저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면 여기가 그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베개를 이렇게 얼굴이 막 눌리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상학에서는 제3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영적인 능력이 모이는 곳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렇게 승객들이 취침 시간이 되면은 양복을 입고 있다가 불편하니까 실내복으로 최근엔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항공사에서 이런 걸 제공을 한대요. 자, 옷을 갈아입은 후 승무원을 호출하면 등받이를 180도로 눕히고 요와 베개 이불을 준비해 좌석을 부드럽고 포근한 침대로 변신시켜 준다고 해요. 아로마 테라피 서비스를 이불에 이렇게 입혀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일 아티스트나 마사지사 등 전문 스태프가 탑승한 항공편에서 예약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막 이런 쪽에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침대도 엄청 크고. 만약에 승무원에게 허리가 아프니까 쿠션을 하나 더 갖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면 그런 게 다 일일이 고객 정보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뭐뭐님 이전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신지요? 하고 확인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돈이 없으니까 퍼스트 클래스 탈 일이 없겠다. 지금 이코노미 클래스 탈 시간도 돈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때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하는 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내가 배워서 내 사업, 내가 지금 하는 영업에, 내 가게에 적용할 수 있다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객 정보를 뭐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사법이라든가 이런 당당한 자세 같은 거. 그쵸? 그래서 이 책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세를 배우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서비스를 또 우리가 어떤 생산자로서 배울 수도 있겠죠. 저는 읽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목처럼 펜을 빌리지 않는데요. 다 자기 펜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항상 펜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이 책 덕분에 오늘 조금 또박또박 천천히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